혹시 최근에 주유소 가셨다가 잠깐 멈추셨던 분 계세요? 숫자 보고 눈 한번 비비고 다시 보신 분, 내가 잘못 봤나? 하신 분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트 가시면서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장바구니에 딱 5개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숫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내가 뭘 더 담았나 하면서 영수증 한번 훑어보는 그 기분. 근데 사실 더 담은 거 없거든요. 그냥 비싸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중동, 이란입니다. 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군사적 행동을 취했고 이후 이란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입 물가는 8개월째 오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쪽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중동이 흔들리면 내 돈이 빠지는지, 어느 경로로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오늘 진짜 실용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단 지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저 숫자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각 숫자 뒤에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1% 올랐어요. 한 달에 1.1%,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7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숫자 들으셨죠? 근데 이게 내 생활에서 어떻게 느껴지냐?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 민준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유를 합니다. 예전에는 기름 넣어야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유소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격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얼마지? 하고요. 같은 기름 같은 양인데 내는 돈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더 쓴 것도 아니고 기름이 뭔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비싸진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커지는 느낌. 딱 이 느낌이죠.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혜진 씨는 요즘 식자재 원가가 자꾸 올라서 골치입니다. 채소값, 식용유값, 심지어 냉동식품까지 조금씩 다 오르고 있어요. 운송비가 올라갔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 트럭 운영비도 오르니까요. 근데 손님한테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메뉴 가격 올리면 손님 떨어질까봐 하면서 일단 참아보고 있는데 원가는 계속 오르고 가격은 그대로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손님은 그대로인데 남는 게 줄어드는 상황.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느끼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수연 씨는 2년 전에 집을 샀어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서요. 처음엔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다고 해서 변동으로 선택했는데 요즘 이자 문자 오면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처음엔 이번 달만 이렇겠지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중동 상황이 이 시점을 더 멀리 밀어버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동에서 총 쏘는 뉴스가 내 주유소 가격이 되고 내 장바구니가 되고 내 이자 문자가 되는 겁니다. 뉴스로 보면 멀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중동 긴장, 유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하 지연, 대출 부담 지속.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경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는 게 아직 설명이 안 됐죠?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조로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중동 지도에서 페르시아만 맨 끝, 좁게 막힌 구멍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해협, 너비가 얼마나 좁냐면요. 제일 좁은 곳은 배 2척이 겨우 교행할 정도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4차선 도로에 차가 양방향으로 꽉 차 있는 느낌. 근데 이 좁은 길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한 비중이 지나갑니다.
보도되고 있는 분석들에 따르면 약 27에서 30% 수준이라는 내용이 많아요. 이란은 이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길 막겠다고 하면 이 해협은 사실상 봉쇄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수도관 비유가 딱 맞습니다. 세계 기름 수도관 중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수도관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잠글 수 있어 하고요.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해요.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미국이 자국에서 기름 뽑아 쓰는 건 한국이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한국은요, 원유 100%를 수입합니다.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안 나와요. 그 중에 중동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입해서 써야 하는 나라니까요. 세 번째, 그리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달러로 삽니다. 국제거래에서요. 중동 분쟁이 커지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려요. 불안하면 달러로 하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달러 강세가 되면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기름 사는데 달러가 더 필요한데 원화로는 달러 사는데 돈이 더 드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입니다. 이란 사태 이후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도미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도미노는 기름값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식자재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공장 돌리는 비용도 오릅니다. 기업은 여기서 고민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팔까? 그럴 리가 없죠. 결국 가격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맞느냐? 소비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낫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그러면 대출 있는 사람은 숨통이 안 트입니다. 한마디로 중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유소를 지나 마트를 지나 은행이자 문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란 긴장, 기름값 상승, 운송비 원자재 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하 지연, 대출 부담 유지. 이 경로가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뉴스로 보면 중동 전쟁이고 현실에서는 내 이자 문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석유 제품 산업은 생산비 증가 영향이 가장 크고 화학 제품, 고무 플라스틱 산업도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동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직접 무역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간접 충격이 문제입니다.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공급망 교란. 이게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고용이 흔들리고 결국 실물 경제까지 연결됩니다. IMF와 OECD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해운비가 50% 상승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4분기 후 소비자 물가를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0.2%포인트. 작게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물가 상방 압력이 금리 인하 시점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한번 밀리는 게 대출 있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억 원 대출에 금리 1% 차이면 연간 100만 원 차이거든요. 이 숫자 체감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름은 왜 달러로 살까요?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구조예요. 기름 거래는 달러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하고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세계 슈퍼마켓에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은 달러만 받아요. 우리는 원화를 들고 가서 달러로 환전해서 기름을 사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같은 기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걸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한 거예요. 단,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개되면 이렇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어떤 기관도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하나, 빠른 봉합.
중동 긴장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외교적으로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환율은 1430에서 1470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가도 상당 부분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내 생활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오른 기름값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마트 가격도 조금씩 진정될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불안감은 좀 줄어든다 정도가 현실적인 기대 수준입니다. 한번 오른 물가가 뚝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시나리오 2, 긴장이 이어지는 경우.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거나 외교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율은 1490원에서 1530원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주유소에서 매번 오늘은 얼마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마트 장바구니 부담이 꾸준히 유지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계속 미뤄진다는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 이자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나리오 3,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막히는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를 강행하면 원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경우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환율도 1600원까지 열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냐? 주유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기업들은 원가 압박을 버티지 못해 가격을 대거 올릴 수 있어요. 마트 가격, 배달 음식 가격, 외식 가격 전방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분들이 누구냐면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힘들지만 자영업자분들,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가진 가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소비가 줄고 성장이 둔화됩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정책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 올리면 경기 더 나빠지고 금리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거든요. 진퇴양난이 되는 상황이에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충격이 제한적이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당장 뭘 확인하고 뭘 점검해야 하는지 딱 5가지입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내 대출 구조 확인.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금리가 0.5% 더 올라가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자 문자 받고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해 이런 투자 결정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2. 환율 노출 확인. 환율이 오르면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냐?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분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수입 원자재나 해외 제품을 쓰시는 분들, 지금 환율 구조에서 내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거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율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셋. 생활비 에너지 비중 체크. 내 생활비에서 연료비, 교통비, 전기, 가스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 비중이 높을수록 유가 상승의 충격이 더 크게 옵니다. 비중이 높다면 다른 고정비를 줄이거나 저축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넷. 긴급자금 확보 여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든든한 방어막은 뭐냐? 급하게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수시 입출금 계좌에 있느냐? 없다면 지금 만들어 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높은 거 찾기보다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에요. 체크리스트 5. 정보 모니터링 루틴 만들기.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정보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너무 안 보는 것도 다 문제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IEA 발표, 산업연구원 보고서 이 세 군데를 주 1회 정도 체크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커뮤니티 글이나 유튜브 제목만 보고 망했다, 괜찮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직접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아서 이 충격이 특히 빠르게 크게 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대출 있는 분들의 숨통이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습니다. 근데 청구서는 내 통장으로 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왜 이렇게 다 비싸지? 하면서 당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적어도 내 재무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생겨요. 투자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 내 대출, 내 생활비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내 이자 문자로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뉴스를 보는 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